시간에요. 우리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연력학 법칙과 나머지 열과 관련된 것들 계산하는 연습들을 했었는데 그거 머릿속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열이라는 거 원래 이름 열에너지다. 이걸 중학교 1학년 동안 또는 2학년 때 열량이라고 배웠다. 다 같은 말이다. 열, 열에너지, 열량. 되겠어? 자, 열이 뭐니? 정의. 열은 죽여버려 이씨. 열이 뭐니? 고온의 물체에서 어디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보다 에너지다. 온도차에 의해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했다. 이것들은 맨날 할 때마다 새롭게 필기하고 난리야. 머릿속에 안 집어넣고. 되겠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하더라. 되겠어? 자, 그러니 당연히 온도차만 있으면 얘는 스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 80도의 뜨거운 물 200g, 하나는 찬물 20도의 찬물 100g. 이렇게만 온도차만 놓으면 그 온도차에 의해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열이라고 정의한 거다. 그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질 거고 찬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데 언제까지? 열 평형이 될 때까지. 맞아. 그래서 열 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다가 평형이 되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아. 그랬을 때 열 평형이 되는 온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이동한 실제 열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자, 그러면 열 평형이 되는 온도 어떻게 구할 건데? 이 개놈식들아. 열 평형이 되는 온도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거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같다로 놓고 방정식 풀 거야. 그러면 온도 알 수 있어. 되겠니? 이때 열량 계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너네 다 중학교 1학년이랑 한반 하는 수가 있어? 열량 계산. Q는 C암타. 되겠어? 그래서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은 뜨거운 물체의 비열에다가 뜨거운 물체의 질량에다가 뜨거운 물체의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돼. 이게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같으니까 저온의 물체의 비열에다가 저온의 물체의 질량에다가 저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량을 곱한 값이랑 항상 같아야 돼 라고 하는 방정식 세워서 풀면 돼. 되겠지? 그중 얘는 뜨겁던 차갑던 둘 다 물이니까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은 같을 거야. 그쵸?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니까 1이고요. 자, 뜨거운 물의 질량은 200이고요.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이 된 온도를 빼면 되고요. 되겠어? 찬물체도요.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100이라고 줬고요.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는 거니까 T에서 20배야 찬물의 온도 변화량이 나와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머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비열이 똑같으니까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온도 변화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겠니? 1대 2면 되죠. 되겠어? 그래서 둘의 온도 차이가 처음에 60도 났으니까 그거를 얼마? 1대 2로 나누시면 얘가 온도 변화 20, 얘가 온도 변화 40이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열평이 되는 온도가 얼마일 거라는 거야? 60일 거라는 거야. 계산해서 T값 구해도 돼. 알겠어? 자, 경민아, 알겠지? 그랬을 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6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60 집어넣으면 여기서 계산한 값이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이야. 그게 얼마? 4,000경. 됐지? 근데 물의 질량을 g으로 넣기 때문에 열량의 단위 뭐로 나온다? 말해. 칼로리로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열평형이 될 때까지 4,000칼로리의 열이 이동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중학교 때는 열량 칼로리로 계산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열량이 아니고 열 에너지 줄로 계산할 거다. 되겠습니까? 그럼 칼로리를 줄로 바꿔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줄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1칼로리가 몇 줄이라고? 4.2줄이라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냐? 4.2줄이라고. 되겠어? 그러니까 칼로리가 나오면 여기다가 4.2를 곱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줄값이 된다.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열량 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칼로리로 하면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 아가야? 물의 비열은 불러 1 단위가 뭡니까? 비열 단위. 이 개놈의 새끼들. 열량은요 C양탁이니까 꼬맹아 비열로 정리해봐. C는 뭐야? M 델타 T분의 Q지. 이게 단위야. 자, Q의 단위가 칼로리, 퍼, 질량의 단위가 뭐야? 그람, 온도 변화가 뭐야? 도시. 이게 비열 단위라고. 알겠어? 단위 그때그때 외울 필요 없잖아. 공식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물의 비열의 단위는 사실은 1칼로리 퍼 그람 도시가 물의 비열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열의 단위를 칼로리로 주기 때문에 단위가 칼로리로 나온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굳이 칼로리로 구하지 않고 막바로 줄로 계산하게끔 비열 단위를 다르게 줘요. 뭘로? 4.2 줄 퍼 그람 도시로 줘요. 그래서 네, 물의 비열 단위를 아예 줄로 준다고. 그러면 계산하면 막바로 뭘로 나와? 줄로 나와. 알겠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자 그랬어. C는 비열. 물질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비열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근데 비열에다가 그 물질의 질량까지 곱한 값을 고등학교 때는 쓴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열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열용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 비열에다 질량을 곱한 값이야. 그럼 나 물어봐.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야. 열용량은? 물질의 특성이니? 아니잖아. 질량에 따라 같은 물질이라도 열용량이 달라질 거잖아. 거기 문 좀 닫아줘. 그래서 열용량은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의 양으로 물질의 특성은 될 수 없습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열이 이동하는데 자, 열평형이 될 때까지 X축이 시간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을 때 시간마다 이동하는 열의 양이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릅니다. 됐어? 열은 두 물질의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니까 온도차가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많아. 자, 그래서 두 물질 사이에 이렇게 그렸을 때 화살표 길이가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하고 있는 열의 양을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열평형이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되는데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중학교 아가 때 배웠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됐어? 고체일 때 열이 이동하는 방법 전도,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대류. 됐어? 물질이 없을 때 매질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뭐? 복사.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은 이동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고요. 그 이동한 열이 사실은 물체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왜? 열도 에너지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열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일하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고등학교 내용. 그게 바로 뭐였다? 열역학입니다. 맞지? 자, 그 열역학에 3가지가 있는데 열역학 제0법칙이라는 것도 있어.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는 안 나오고 이거 2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맞죠? 네. 그 중에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닫혀있는 피스톤 안에다가 내가 알코올 램프를 통해서 열을 가해요. 그랬을 때 물체가 받은 총 열량이 100줄이야. 그러면 그 100이라는 열 중에 일부는 기체가 뜨거워지는데 사용할 거야.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운동이 뭐해지는 거야? 활발.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뭐해? 증가. 되겠어? 네.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해. 기체일 때 뭐라고 해? 이 개놈 새끼들. 내부 에너지 새끼들아. 되겠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어떨 때는 받은 열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다 증가시키는데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쓸 수도 있어. 되겠어? 예를 들어 일부만 썼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40이라는 에너지는 그냥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없다고.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되겠어? 그 나머지 열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일하는 데 쓴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은 뭔데? 라고 하면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만 갈 수 있어. 절대로 거꾸로는 못 가. 됐어? 열은 일방통행이야. 역반응은 안 돼. 됐어? 역반응이 가능한 걸 뭐라 그랬어? 가역반응. 근데 열은 절대로 역반응이 불가능해. 그래서 무슨 반응? 비가역 형태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되겠어? 자, 이렇게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다? 열로 일하는 장치. 멋진 말. 열, 기관.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 엔진 소리더라. 엔진. 알겠냐? 이거 만든 거잖아. 열은 무조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해.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자동차 엔진이라고. 그걸 열기관이라고 한다고. 됐어? 이 열기관은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일하게 만드는 장치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열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엔진이죠. 그중 한쪽을 뜨겁게 합니다. 여기가 고온부. 그래서 이때 뜨겁게 하면서 가열한 열이 얼마냐고요? 100이라고. 그 100 중에서 자, 여기가 제일 뜨거우니까 반대편이 제일 차가워. 여기가 저온부야. 그러면 열은 당연히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흘러. 맞지? 그 흐르는 흐름 중에 일부를 뽑아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 데 쓴 거야. 되겠니? 100 중에서 얼마? 40만큼만 일하는 데 썼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똥꼬로 나가는 열은 무조건 얼마야 되니? 60이야. 됐죠? 네. 연력학 제1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엔진의 열 효율은 얼마니? 이거죠. 됐어? 열 효율은 받은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 데 쓸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봐라! 자, 그러면 받은 열이 얼마냐면 100인데요. 그 중에서 일하는데 얼마 썼어요? 40. 그러니까 얘는 열 효율이 얼마야? 0.4. 그러면 열 효율을 높인다는 건 받은 열 중에 많은 양을 일하는데 쓴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열 효율이 1인 열기관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연력학 제2법칙. 됐어? 열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된다는 건 연력학 제1법칙.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는요. 가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동안 배웠던 걸 표현하는 공부예요. 이미 다 선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런 애들끼리 대학 가는 됐어?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다른 애들도 같이 열심히 해.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게 티가 안 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선행하는 거야. 정신 차려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역할. 열 어떤 일이에요? 열은요.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비커에 커다란 얼음 들어있어. 이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야. 이걸 내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이때 이 열이 얼음한테 어떤 일을 할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음의 온도
온도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1점. 그랬다가 100도까지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1점. 그리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 그중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열의 역할은 기체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은 분자의 배열을 바꿔서 상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은요, 물체의 온도만을 높이거나 아니면 상태 변화만을 일어나게 한다. 열은 한꺼번에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용된 열은 얼마야? 이 구간에서 사용된 열은 얼마야?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맞죠? 단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열은 얼마야? 상태 변화시킬 때 사용된 열이 얼마야?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열이 얼마니? 그 열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시암탑으로 계산합니다. 되겠어? 얼음은 얼음의 비열 집어넣고요. 얼음의 질량 집어넣고 얼음의 온도 변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사용된 열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된 열은요. 이걸로 못 구하죠. 예. 왜요?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됐어?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된 열은요. 모든 물질 1g당 상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을 줍니다. 그 열을 뭐라 그럽니까?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승화열 다 합쳐서 무슨 열이라고 합니까? 잡열. 이거 줄 거라고. 됐어? 이 잡열은 1g당 그 물질을 상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이니까 1g이 아니고 20g이야? 그러면 그 잡열을 20배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용된 열은요. 잡열에다가 곱하기 질량을 하시면 이때 사용된 총 열의 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해 가시면 1번 열과 2번 열을 합해서 총 얼마가 나올지를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요. 똑같은 열을 됐어? 가합니다. 내가 1분 동안 가열했더니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0도로 얼음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자, 0도부터 100도까지 온도를 높이는데 몇 분 걸렸냐면 2분 걸렸습니다. 같은 열원 장치로 가열하기 때문에 1분당 공급되는 열의 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얼음은요. 같은 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20도 상승시킨 거예요. 근데 물은 같은 열, 1분 동안에 가열된 열을 보시면 걔는 물일 때는 1분 동안 가열된 열로 50도를 상승시킨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열을 줬을 때 누구의 온도 변화가 큽니까? 물의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얼음에 비해서 물의 비열이 뭐하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니까.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많이 바뀌면 기울기가 클 거잖아.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면 기울기가 완만할 거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건 비열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요. 바로 비열의 역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비열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이 기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 오신 겁니다. 자, 졸려오면 이거 드릴 테니까 가지고 뒤에 가서 잠 깰 때까지 수업하다가 들어와서 앉으시면 되고요. 절대 졸면 안 된다. 자, 그냥 부모님들 이 시간에 엄청 비싼 돈 내고 왜 여기 보내는 거야? 그냥 온 거 아니야. 자, 보시면 52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해보죠.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52, 53에서 질문 여기 괜찮아? 237번. 네, 이렇게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237번에 가그림은 줄의 실험장치. 그 줄의 실험장치를 통해서 우리 줄은요.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가그림이 바로 이걸 알아내는데 필요한 실험이었어요. 줄의 실험 장치. 그 다음에 나그림은요 열기관 그림입니다. 그거 가지고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가그림과 나그림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가는 줄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곳이고 중력이 추의 W1의 일을 해줍니다. 중력 때문에 추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마찰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나는 열기관이 가의 물에서 발생한 Q1의 열을 흡수해서 W2만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Q2의 열을 방출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뭐냐면 열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의 실험에서요 내가 일을 합니다. 얼마? 100. 그랬더니 줄의 실험 장치에서 이 일을 받은 만큼 열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Q1의 열이 100입니다. 그 100이라는 열을 열기관에 공급하는 거란 얘기예요. 문제를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을 여기다 공급한다. Q1, 100을 공급해요.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일하는 데 쓰죠. 됐어? 정말 일부만 씁니다. 100% 다 쓸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 썼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Q2입니다. 얼마? 60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때 W1과 됐어? W2. 여기서 W1은요. 얘는 W2죠. W1은 2일입니다. W1. 맞아? 네. 됐니? 추가 떨어지면서 한 일, 이게 W1. 그리고 그 열을 만들어서 열기관에 넣었을 때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 이게 W2. 그러니 W1의 값이 W2의 값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Q1과 Q2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Q1과 Q2 중에 누가 크니? 당연히 Q1이 Q2보다 훨씬 커야죠. 됐어?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60이니까.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됐니? 여기다가 100을 줬는데 선생님 여기 200 나왔어요. 어때?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 Q1보다 Q2가 커는 큰 일은 결코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추의 질량이 증가하면 오맹아 추를 떨어뜨리는데 지금은 100g짜리 추를 떨어뜨려서 한 일이 100이거든요. 그럼 200g짜리 추를 떨어뜨리면 200g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추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됐죠? Q1이 커져요. 그러면 이게 100이 아니고 1000이라고 쳐. 그러면 하는 일은 그래서 얼마겠니? 400.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얼마? 600. 왜? 열 효율은 일정해야 되니까. 이 열기관에.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추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Q2 값도 당연히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할 수 없어. 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0.4여야 되니까 그래. 알겠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마지막 39번부터요. 47번까지 질문하세요. 여기 괜찮아? 질문 없어? 아까 필기 열심히 하는 걸 봐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맞아? 어? 네, 244번. 누구 때문에 애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질문 못해. 이거 바보야.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수업이야. 44번 보자. 44번 보시면요.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주행할 때 에너지 전환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엔진 생각해야 돼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자동차는요. 석유 집어넣어요. 그 석유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죠? 석유, 석탄이 바로 화석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라고 불러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집어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엔진에서 석유를 불태워요. 그러면 이때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를 여기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뭐로 바뀝니까?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100을 공급했을 때 40 쓰는 거고요. 됐어? 자, 그 중에서 나머지 20은 뭐 열이 발생하는데 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10은 마찰에 의해 열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막 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A, 학생 A는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기어 등이 작동하여 단위 시간당 발생한 열 손실량이, 됐어? 이때 발생한 내가 화학 에너지를 넣었더니 일부는 열 손실이 된대요. 그 손실량이 3200이래요. 이게 A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지면과의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으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또 400이에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400이래. 이거 B가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릴 때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단위 시간당 사용된 운동 에너지죠. 자동차의 실제 목적이 바퀴를 돌려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 바퀴를 돌리는데 사용된 에너지는 1800이랍니다. 이게 C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학생 D는 자동차가 단위 시간당 공급된 에너지요. 네, 시간 동안 공급된 화학 에너지가 얼마냐면 9000이랍니다. 이 얘기한 거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9000이라는 에너지를 줬더니 이거 400이 아니고 4000이죠.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얼마? 9000이죠. 됐어. 자, 무슨 말이야? 9000을 줬더니 9000의 에너지네? 이거 뭡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 에너지의 총량은 같으니까. 자, 이때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자동차의 원래 목적, 에너지 뭐 할 때 쓰고 싶었어? 자동차 바퀴 돌리는 데 쓰고 싶었어. 아! 이것들이 잠자는 공주들이야. 자, 그러면 내가 공급된 것 중에서 실제로 목적한 일하는 데 쓴 게 얼마야? 이 얘기죠. 내가 공급한 거 9000이야. 근데 실제로 목적한 건 자동차 바퀴 돌리는 겁니다. 1800. 되겠어? 그랬을 때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0점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손실되고 있는 에너지고요. 실제 목적은 얘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괜찮죠?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살짝만 더 푸시고. 자, 살짝만 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앞뒤로 한 장인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 새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난이도가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 확인하죠. 자, 빨리 넘겨서 앞뒤 한 장.
채점할 준비. 자, 앞면에 잠깐 테스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거기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잠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가 드글드글 들어있는 여기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1번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은 가역. 됐어.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가역 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비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연력학 제2법칙.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됐어. 자, 4번은요. 1번만 X 나머지 동글동글. 5번은 0.4. 6번은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 연구기관. 그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알겠어? 자, 7번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이고 제2종 연구기관은 됐어.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에 위배되는 기관입니다. 자, 8번은 1, 9번은 2, 10번도 2. 넘기시면요. 1번에 3. 신기하죠?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입니다. 총 14문제 있어요. 자, 14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세진아, 몇 개? 맞은 개수를 얘기해야 돼. 네, 하은이, 12개요. 소율이, 13개요. 주원이, 3개요. 경민이, 네, 지성이, 지우, 선호, 시연. 12개요. 자, 틀린 거 확인하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괜찮아? 괜찮아? 대단한데. 경민아, 괜찮아? 네, 넘길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1. 자, 1번 필요한 사람 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설명할게요. 네, 1번에서 답을 5번으로 한 사람 손? 그쵸? 자, 왜 5번이 아닐까? 왜 3번일까? 왜 니은이 틀릴까?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물체의 운동은 비가역적이죠. 물체가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그럼 가역적이려면 멈췄다가 스스로 움직이면 돼. 그거 가능해? 불가능하죠. 누가 밀어주지 않는 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가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밑줄 쳐. 시작한 순간부터 얘기한 거야. 됐어? 물체가 운동할 때 시작한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니? 아니죠. 시작했을 때요. 꼬맹아, 여기는 마찰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굴러올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맞아. 그랬다가 여기에 마찰이 있어. 여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돼서 멈추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한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됐다 라고 해서 틀린 거야. 고등학교 문제 이렇게 나와. 꼼꼼하게 봐야 돼. 됐어? 처음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된 건 아닙니다.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구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감소되는 구간이야. 알겠어? 그 다음입니다. 시작된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2번 설명 필요한 사람. 네. 자, 그림과 같이요. 여러분들, 우리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됐어? 가만히 놔뒀을 때도 스스로 변하려는 방향을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 이 방향성을 얘기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 자, 그러면 물질을 가만 놔둬도 물질은 스스로 변하려는 방향을 갖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한쪽에만 됐어? 기체를 드글드글 놓고요. 한쪽은 기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만들어. 그래놓고 구멍을 뚫으면 누가 여기다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기체는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반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얘를 가만히
가만히 놔뒀을 때 거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니? 이거 아니죠. 그래서 네, 비가역적이라고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물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시간이 지나면 잉크는 퍼집니다. 퍼지는 방향성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가만 놔뒀을 때 퍼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불규칙한 방향, 자유로운 방향으로 물질은 움직이려고 한다. 됐어?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단열된 상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두 부분으로 나눈 후에 한쪽에는 이산기체를 채우고요. 다른 쪽은 진공으로 만듭니다. 칸막이를 치웠더니 이산기체는 골고루 퍼집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죠. 다시 처음 상태로 이산기체가 한쪽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한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어야 되니까. 자, 1번.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역 형태로 바뀌는 게 엄청 드물어요. 되겠어? 자, 니은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디귿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됐어? 그 반대로도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역학적 에너지는 열로 바뀔 수 있지만 됐어? 열이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스스로 바뀌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번 설명 필요한 사람. 4번 필요한 사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하고 잠깐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 계속 이론 설명해야 되니까 끊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끊어드릴게요. 10분만 쉬었다가